자, 얘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일단 힌트를 보면,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2가 아닌 모든 C에 대해서, 2가 아닌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내가 아까 힌트를 줬는데 뭐라 그랬냐면, PX랑 QX의 관계를 보라 그랬죠. 먼저 PX를 시그마가 없는 식으로 한번 써보면, A0X 0승, A1 X 1승 쭉 가서 A5 X 5승 이렇게 쓰잖아. 네. 그럼 QX는 n 대신에 0부터 집어넣어볼까? A5 X 0승, A4 X 1승 쭉 가서 A0 X 5승 이렇게 가는데 네. 얘네들의 관계를 잘 보면 뭐로 묶어줄 수 있죠? 얘를 뭐로 묶어주고 싶어요? 이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X 5제곱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나오냐?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5승이 돼야 되잖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5승으로. X에 마이너스 5승으로 묶어볼까? 그럼 얘가 10제곱이 되잖아. 4승. 자, 내가 여기서 이 식을 X 5승으로 묶어볼까? 그러면 A0,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되네.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이 PX랑 QX의 관계를 보고 싶어. X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어봐. 그럼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 식이 어떻게 되나요? X분의 1 집어넣으면 A5, 얘가 X분의 A4 이렇게 나오죠. 네. X5승분의 A0. 그 다음에 X5승분의 1로 묶어볼까? 그럼 여기서부터 써보면 A0, A1, X 쭉 가서 A5, X의 5승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의 근이 뭐라 그랬냐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요 X의 집합을 한번 써보면 2분의 1과 3과 4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 네. 됐어?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여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이거지. 네. 맞아?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2, 3, 요거랑 똑같이. 근데 그럼 이거의 역수를 취한 게 QX가 0이 되는 근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요게 0이 되는 X랑 같으니까 QX분의 1이 0이 되도록 하는 X가 요 식이랑 요 식이 같으니까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가 요거므로 그거의 역수를 취한 게 이거의 근이 되겠지. QX의 근.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QX가 0이 되는 그런 X의 집합을 한번 써보면 이거의 역수가 돼야 한다고. 2랑 3분의 1, 4분의 1,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2가 아닌 어떤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알파, 베타를 찾으래.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럼 얘를 근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2, x-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네. 맞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px인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만약에 1로 갔어. 1로 갔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모가 1로 가면 안 되겠다. 3분의 1로 간다고 생각해봐. x가 3분의 1로 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가 0이 안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네. 그냥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네. 알파, 베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럼 이 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다 약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내 말 이해했어요? 즉 얘가 0이 되는 근과 얘가 0이 되는 근들이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0이 되는 요 집합 그리고 제가 0이 되는 집합 어디 있죠?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 집합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3과 4가 돼야 한다는 거죠.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죠? 네. 그러면은 알파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 이렇게 써줄게요. 알파분의 순서가 뭔지 모르잖아. 알파분의 1이 3이 될 수도 있고 베타분의 1이 3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순서를 무시하기 위해서 요 집합이 3과 4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알파랑 베타는 3분의 1과 4분의 1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답이었던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써주면 돼. 이해했어? 네, 정리해봐. 그 다음 2번을 다시 해봐. 2번을 여기 내가 다 써놨거든?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 근데 최고차항계수를 잘 생각해야 돼. 선생님 근데 저거 할 때 네. 그냥 저렇게만 쓰면 돼요? 알파벳도 바뀔 수도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그렇죠. 알파가 3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게 쓰면 그런 의미가 네. 되는 거예요? 이 집합의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랑 같다. 이렇게 쓴 거죠. 중괄호예요? 네, 중괄호 집합 기호예요. 그럼 47번은 어떻게 할까? 이 구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요거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해 볼게. 그럼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x가 3으로 갔을 때 일단 qx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근이었어? 2랑 3분의 1, 4분의 1이 근이었지. 그러니까 x-2, x-3분의 1, x-4분의 1 맞지? 네. 그 다음에 3분의 1과 4분의 1의 역수도 근이 되지. 그러니까 x-3, x-4 이렇게 썼어. 네. 맞아? 그 다음에 분자인 px의 근은 여기 써있잖아. 그대로 쓰면 x-2분의 1, x-3, x-4 그 다음에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x-3분의 1, x-4분의 1까지 썼는데 얘가 지금 3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며. 그래서 얘네들이 다 지워진다고.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잖아. 남는 것만 써보면 얘가 마치 1분의 2분의 5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뭐가 틀렸지? 최고차. 최고차항 개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거든? 맞아? 그럼 여기 최고차항 개수는 지금 얼마야? 1이죠? 네. 근데 요 QX의 최고차항 개수는 뭐가 될까요? 저기 상수. 그렇지. 요 PX의 상수항이 QX의 최고차항 개수가 되겠죠. 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1이었지만 얘 앞에 있는 개수는 뭐가 되냐면 요 상수들을 모두 다 곱한 값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내 말 이해하나요? 요게 최고차항 개수가 돼야 돼요. 이거 빼먹었던 거예요. 네.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을 거고 분자는 2분의 5가 남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정리해보세요. 자, 48번 보면 첫 번째 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왜 틀리죠? X 발레가 마이너스 있어요. 발레가 하는 말 얘기해볼래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fx가 언제? 아, 그냥 fx가 x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얘 연속인 거 맞잖아, 0에서. 아,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1보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면 자, 이렇게 써볼까? 네. x가 0보다 이상이면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 네. 우리가 흔히 했었던 그래프지. 이런 그래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절대값 해버리면 전부 다 1이잖아. 네.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 연속인 거 맞고, 하지만 fx는 0에서 연속이 아니고, 이런 관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거는 맞을까 틀릴까?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는 함수.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돼. 자, 봐봐. 상황을 생각해 볼게.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얘는 일단 합성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인지 먼저 살펴보면 x가 0으로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1로 가니까 맞아? 이거는 fx가 일단 1로 가. 그냥 1이야. 그럼 f1은 무조건 뭐야? 1이지. 그럼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fx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0이라는 값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f0을 구하면 역시 1이야. 그 다음 0에서 함수값도 1이지. 맞아? 그러니까 0에서 함수값이 1인데 f1이 또 1이니까 f의 f0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에서 연속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맞아요? 0에서는 연속이지만 fx가 0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레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 외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만들까? 얘가 일단 연속이 되는 걸 만들어야 돼. 일단 얘는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되는 거를 생각해봐. 불연속이지만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극한이랑 함수값이 모두 다 같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찾아낸 거지, 여기 그림에서. 얘를 내가 1로 보냈는데 얘가 지금 0으로 갈 때 1로 가는데 0으로 와도 1로 되게끔 만들어준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지금 발레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내 말 이해하냐? 근데 어려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네, 정리해보고 밑에 거 해보세요. 분자가 n-1차식이나 근데 근데 왜 마이너스 1이야? n-1차식이면 근이 n-1이잖아요. 그래? 그거 뭐랑 뭐 사이에 그래? 그러면은 얘는 근이 몇 개야? 그것도 n-1이라 하시는데 중복된 근이죠. 문제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 근데 여기서 애초에 A1이랑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말이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는 것 같아. 자, 해볼까? 자, 49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풀이를 써야 할까요? 49번은 어떻게 풀이를 써야 할까? 왜? 얘기해줘. 통분해서. 자, 일단은 분모의 일단 이런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러?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분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분수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써보면 얘가 쭉 가서 x-a까지의 곱이잖아요. 얘를 양변에 곱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x-a2, x-a3, 쭉 x-an. 두 번째 식은 x-a2만 건너뛰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맞습니까? 마지막 식은 x-a1부터 x-a1-1까지 가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건 같은 문제죠. 근데 이 함수를 모르니까 내가 fx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얘는 다 지금 다항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네. 그럼 여기다 지금 내가 a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식들 전부들은 다 0이 되죠. 네. 그럼 여기에다 a1을 집어넣은 것만 남을 테니까 a1 빼기 a2, a1 빼기 a3 쭉 가서 a1 빼기 an 이렇게 될 거예요. 음수 양수. 근데 얘가 지금 다 뭐예요? a1이 제일 크잖아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a2를 집어넣은 걸 한번 볼게요. 그럼 얘 지워지는데 여기다가 a2를 집어넣은 것만 살아남죠.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부호가? 그렇지, a2 빼기 a인데 얘는 부호가 음수죠. 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fan도 뭐 음수 양수 결정이 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fx라는 그 차수는 n-1차식인데 a1의 함수값은 양수고 a2라는 함수값은 음수거든? 그럼 이렇게 쭉 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가잖아? 다항함수니까 이런 연속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네.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지. 왜? 이게 무슨 정리야? 그렇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런 게 되겠죠. 이해했죠? 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가져요. 여기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n-1의 이상의 실근을 갖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근데 답은 우리가 원래 사이값 정리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사이값 정리는 언제 쓴다 그랬지?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사이값 정리를 쓴다 그랬거든? 근데 이 문제는 실근이 몇 개 존재하느냐라는 실근의 개수까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사이값 정리의 한계가 뭐였냐면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증명할 수 있지만 실근의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근의 답은 몇 개라고 그랬어 아까? n-1개라고 그랬지. 왜일까? 아까 근데 준범이가 답을 얘기했어. 왜일까 준범아? 얘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n-1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 게 맞거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더 써줘야 될까? n-1차식 그렇지, n-1차식이니까 요 방정식의 실근은 최대 n-1 그치, 많아야 n-3개인 거야. 알겠어? 다시 요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많아야 n-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n-3개보단 이상이고 많아야 n-3개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근의 개수가 n-3개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충분히 다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정리해보세요. 예전에 했었던 문제인데 미적투에는 이 문제가 빠져있고 중요한 문제나 논술 시간에 지금 다시 되짚어보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뭐에 관련된 문제겠어?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죠. 네. 자, 혹시 자기는 사이값 정리를 외울 수 없는 사람 지금
진혁이 외울 수 있어요? 사이값 정리가 뭐야 중거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리고 FA랑 FB가 서로 다를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해서 FC 이퀄 K인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죠? 야, 이것도 모르면 곤란해.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함수가 없는데 요게 2분의 1이 되는 x가 존재함을 증명하래.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fx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요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f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f0 집어넣어버리면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xi예요. 그 다음 뭐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어 볼까요? 네. n분의 1에 i는 1부터 n까지 얘는 1 빼기 xi예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네? 네? 뭐라고요? 빼요. 빼고 싶어요? 자, 이 둘을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요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얘를 이제 시그마를 좀 풀어서 쓰고 싶은데 자, i 대신에 1부터 집어넣어 버리면 요 안에가 지금 다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0보다 이상이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네. 얘는 지금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됐어.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요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요 안에 있는 원소기 때문에 네. 요 마이너스를 음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죠. 네. 이해했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전부 다 뭐죠? 양수죠.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1 빼기 x1, 1 빼기 x2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그럼 얘네들을 더했을 때 이 미지수 x가 다 사라지잖아. 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뭐만 남는 거죠? 얘 둘을 더하면 뭐가 남아요? 여기 1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네. 있어요. 그러면 n분의 n이니까 항상 1이죠? 네.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얘도 어차피 봐봐 F0이랑 F1을 더해서 항상 1이 된대. 그럼 얘가 2분의 1보다 작은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다면 F1은 항상 2분의 1보다 크겠죠. 왜냐면 더해서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네. 그 다음 F0이 만약에 2분의 1보다 크면 F1은 2분의 1보다 작아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fx는 무슨 함수죠? 어차피 절대값이 있기는 하지만 다 더하는 거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이 돼서. 맞아?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다항함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지. 뭐 절대값 함수라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 맞는 거고.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fx가 연속이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어떤 2분의 1이 되는 c가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사이값 정리로부터. 내 말 이해하세요? 한번 이해해요? 네, 정리해봐요. 51번 보시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최저다항식 fx를 찾으라는 게 질문인데 자 일단 눈에 좀 뻔히 보이는 게 있죠. 0으로 갔을 때 x분의 sin x는 1로 가잖아요. 그럼 f0은 무조건 뭐가 돼요? 1이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 얘는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sin 1은 0이 아니죠. 근데 이게 0으로 가려면 분모도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네. 즉 이 말은 f1이 0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이게 극한값이 2로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f2가 0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 fx는 일단 1과 2를 반드시 근으로 갔구나. 이런 걸 일단 찾아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내가 나머지를 모르니까 g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즉 무슨 말이냐면 F0이 1인 걸 이용해줘야 되는데 G0이 뭐 2분의 1이다. 이건 좀 이따 사용해볼까요? 얘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 식을 자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보자. 첫 번째 식 다시 자 F0이라고 하는 거는 2배의 G0인데 요 값이 1이야.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된 거 G0은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식을 두 번째 식에다 넣어볼게요. 그럼 두 번째 식에다 넣어보면 x-1은 약분되잖아. 그럼 1로 가니까 f1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g1 되는 건가? 맞지? 그 다음 sin 내 말 맞냐? 다시 미안 얘를 두 번째 식에다 넣어봤어. 두 번째 식에다 넣어봤더니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x-는 약분됐고 그럼 남은 식만 써보면 뭐야?
x-2에다가 gx를 곱해서 sin x를 곱한 게 0이 돼야 되지. 근데 얘네들은 0이 안 되지 지금. 아니, 얘는 0이 안 되지. 얘랑 얘는 0이 안 되잖아. 1로 가까이 가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1도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럼 얘를 다 써볼까? 얘를 다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얘를 모르니까 이번엔 hx라고 써볼게. 그러면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거는 여기 g가 좀 쓸모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g가 좀 쓸모가 없어졌거든.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건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거랑 같잖아. 0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2배의 h0이지. 요게 지금 1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뭘 알아냈냐면 h0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아냈어. 그다음 얘를 요 위에다 집어넣어볼까? 세 번째 식에. 그럼 어떻게 되냐?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x-2는 약분됐으니까 x-1의 제곱 sin x 그 다음에 hx 요게 지금 2로 가야 돼. 그럼 2 집어넣어버리면 1이야. 그럼 sin 2에다가 h2를 곱한 게 2가 돼야 하니까 h2라는 것은 sin 2분의 2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최저다항식을 구하려면 그럼 h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h2가 sin 2분의 2라는 건 요게 상수함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얘는 최소한 몇 차식이어야 돼요? 1차식이어야 돼요. 그럼 얘랑 얘를 만족하는 1차식 hx를 찾으면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h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상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이거 a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2a 빼기 2분의 1이 sin 2분의 2가 돼야 되니까 a라는 값은 지금 얼마냐면 넘기니까 sin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답이야. 이해했어? 그럼 답은 어떻게 써지겠어? x-1의 제곱 x-2 a 대신에 sin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의 x 플러스 여기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내가 구하고 싶은 hx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저당식은 몇 차식이었냐면 4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답이 어디서 한번 본 듯 하죠? 어디서 한번 본 듯 하죠? 네, 정리해보세요. 요 정삼각형이 있는데 요 중심이 이 삼각형 위를 움직이는 반지름 길이가 아닌 원이 생겨지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근데 이 정삼각형은 어떤 정삼각형이냐면 반지름 길이가 아닌 원에 대접하는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요 반지름이 요 무게중심까지 요게 반지름 R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이걸 접하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이 지금 몇 개 있냐면 요 사각형이죠. 요 사각형이 지금 3개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는 이미 다 색이 칠해졌어요. 그럼 내가 어떤 부분으로 나눌 거냐면 요 사각형 3개랑 요 삼각형 하나 그다음 요 바깥에 있는 얘네들의 합 이 3개 합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아니니까 요 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 되죠. 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찾을 때는 물론 높이가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찾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걸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봐요. 그럼 수선의 발 내리면 얘네들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 하나의 값이 얼마예요? 30도죠. 맞아요?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R 코사인 30도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이해하나요? 그럼 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배 R의 코사인 30도죠. 네. 이거의 제곱에 뭐 해줘야 돼요? 4분의 루트 3. 이게 요 삼각형의 넓이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생기는 요 사각형 넓이 3개를 더하자고 했어요. 그럼 요 사각형 넓이들은 요 한 변의 길이도 찾아야 되는데 요 한 변의 길이는 지금 얼마인가요? R이죠. 반지름이 R이죠. 네. 그러면 R 곱하기 요 길이 곱해야 되죠. 네. 그럼 2R 코사인 30도 곱하기 R 여기 몇 개 생기냐면 3개 생겨요. 네. 맞습니까? 세 번째는 요 부채꼴의 넓이 합 요거의 넓이 합 얘는 결국은 뭐죠? 그냥 반지름이 아닌 원이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파이 R 제곱이에요.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답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럼 굳이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인가요?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럼 루트 3r 제곱 플러스 파이 r 제곱 플러스 여기 있는 거 얘 4 없어지잖아?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잖아? 그럼 4분의 루트 3이네? 뭐 얼마 넣냐? 4분의 3이냐? r 제곱 이렇게 되지. 쌤 앞에 거 3이 없어졌어요. 어디요? 여기요? 아니 그때는 여기요 여기? 네. 아 2분의 루트 3이니까 아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3루트 3 됐어? 그럼 내가 r제곱으로 묶으면 3루트 3 플러스 3 4분의 3 플러스 파이 요거 r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했어요? 사각형에서도 네. 루트 3이 없어졌어요. 사각형에서도 루트 3이 없어졌어요? 삼각형. 아 사각형에서요? 아 사각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쓴 게 이거죠? 3루트 3. 아 그렇죠 3루트 3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3루트 3 그럼 굳이 다 했으면 얼마냐 4분의 10이니까 15 루트 3 플러스 파이의 r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이거 했으면 두 번째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얘들아 여기 각을 썼잖아 지금 30도 여기 봐봐 얘들아 네. 여기 각은 30도를 썼잖아.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요게 우리가 일반적인 다각형을 할 때는 요 각을 구하기가 어렵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잘 봐. 요 각이 지금 60도지. 네. 이게 왜 60도냐면 전체가 360도인데 사각형이니까 6으로 나눈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코사인 30도라고 쓰지 말고 얘를 뭐라고 쓰길 바라냐면 사인 60도라고 쓰길 바래. 얘도 사인 60도라고 쓰길 바래. 오케이? 그러면은 답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밑에 문제. 밑에 문제는 지금 이 원에 내접하는 정행각형이 있는데 그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진의 길이가 아닌 원이 움직이는 자치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2파이 땡. 선파해줘. 아니야, 38제곱 아니야. 이거 4파이를 48제곱 왜? 그 어. 계산했는데 자, 바뀌는 것만 봐봐.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그 첫 번째 게 어, 근데 저는 어. 첫 번째 거는 2분의 r제곱 어. 사인 n분의 2파이 곱하기 n. 자, 다시 봐봐. 얘가 반지름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요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게 n다각형이라고 생각해봐. 요 삼각형이 지금 여기선 6개 있지. 맞아? 이해해?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볼게. 요 삼각형의 넓이가 3개 있지. 그러면 정행각형이면 요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지금. 이게 지금 높이고 요게 지금 밑변이잖아. 맞아? 그런 거 생각해 보라고. 이해했어? 자 그럼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r 곱하기 사인에 요 각이 60도였던 거는 원래 전체 각이 360도인데 그럼 2파이잖아? 맞아? 얘를 뭐로 나눠줘? 2n으로 나눠줘야 되지. 요게 하나의 각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2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요게 높이야. 맞아? 그 다음 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틀렸지. r 곱하기 코사인 요게 높이가 되고 그 다음 밑변의 길이는 r 곱하기 사인의 n분의 파이 요거의 2배. 맞아? 요게 이제 밑변의 길이지. 그런 게 몇 개 있어? n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 정다각형 내부의 넓이는 이해하냐? 그 다음 요 사각형들의 넓이는 어떻게 돼? r 곱하기 2배 r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에 똑같이 n분의 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은 r 됐어? 요런 게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그 다음 이 원의 넓이는 그냥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을 다 더한 거에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잘 보면 지금 2r 제곱은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n분의 파이 있고 얘는 지금 사인 n분의 파이에다가 n을 곱했어요. 그 다음 플러스 얘는 2r 제곱에 사인의 n분의 파이 곱하기 n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r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어디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게 어디로 가요? 요게 파이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파이로 가죠. 얘가 지금 파이로 간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2파이 r 제곱. 얘도 2파이 r 제곱이야? 내가 어디 틀렸어? 어디 틀려갈게? 여기 삼각형의 넓이인데 2분의 1 안 해줬죠? 맞아요? 여기 1이죠? 그럼 얘 파이 r 제곱, 2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답은 4파이 r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 이게 이화여대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다른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면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를 손쉽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겠어? 일반적인 다각형에서 원에 내접하는 이 자체의 영역의 넓이에 대해서 봤어요. 정리해봐요. F1은 마이너스 1, F3은 1 그렇지. 얘는 어떻게 풀어? F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3은 1 이렇게 나와야 돼.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이 함수 값을 찾는 건 결국은 그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랑 같은 문제잖아. 네. 얘는 x를 1로 보냈을 때 이 fx의 극한값을 찾으면 돼. 그럼 얘를 찾으려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네. 이 극한값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일단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1을 집어넣어보면 2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3 집어넣어도 0이 되잖아요. 연속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네. 그럼 몇 에 있죠? 10a인가요? 플러스 3b 플러스 27 얘가 0이니까 a 값이 뭐 나와요? 연립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3 나오나요? a, b를 집어넣어서 여기 이게 지금 a, b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 A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아니야? 뭐 나와? 마이너스 2 어? A가 마이너스 6 B가 아, A가 마이너스 6 B가 11 11? 이렇게 나오는데. 나 계속 삐꾼 줄 알았어. 자, 밑에 거는? A랑 밑에 거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55번. 55번은 뭐가 하는 되냐면 0부터 1까지 정의된 두 연속함수 F랑 G가 있는데 F0이랑 G0을 비교해보면 크게 이렇게 되고 F1이 GC보다 G1보다 크고 그럼 FC랑 C가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자, 55번 보면 닫힌 구간에서 FG가 모두 다 연속함수라고 했죠. 그 다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얘가 존재하는 걸 증명하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 fx 빼기 gx 얘를 우리가 hx라고 두겠죠. 네.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f형이 더 작으니까 음수가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보다 크므로 연속함수 두 개 빼줘도 연속함수니까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hc가 0인 c가 요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hc가 0이니까 fc 콜 gc가 되는 c가 열린 구간에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쓰면 돼요. 쉽죠? 자, 얘가 연속인 거를 밝히래. 자, 56번 보면은 한양대 기출문제죠. 얘도 많은 대학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연속성을 밝히기 위해서 뭐 해줘야 되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지를 증명해줘야 되죠. 네. 그러면 얘가 성립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F형은 0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sin x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근데 x sin x분의 1을 0으로 보내기 위해서 양쪽에 x를 곱할 건데 그냥 x를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뭘 곱하자고 했죠? 절대값 x를 곱하자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이렇게 식 써도 돼요. x sin x분의 1을 절대값 x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절대값 x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되죠. 네. 맞아? 그럼 x를 여기서 0으로 보내봐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x가 0으로 갈 때 x sin x분의 1은
0이다 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요 절대값을 안 써서 이게 내 기억에 20점 만점인가 그랬거든 하나 문제가. 요거 쓰는 게 20점 만점이야. 20점이었는데 절대값 하나 안 써서 5점 깎였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해하세요? 절대값 왜 쉬워? 절대값을 왜 씌우냐면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여기엔 절대값 씌워도 여기는 x에다가 그냥 곱해도 상관없잖아. 자, 얘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니? 많이 했었던 문제지. 미분 가능해 안 해? 안 하지. 어떻게 증명했지? 미분 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했잖아. f' 0의 정의가 뭐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0 플러스 h 빼기 f0 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조건에 따르면 h분의 f0은 어차피 0이니까 fh는 h sin h분의 1이죠. 그럼 얘가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h가 0으로 갔을 때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f'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얘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얘를 물어봤어. 자, 58번은 도함수가 3이 되도록 하는 x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럼 내가 얘를 미분해볼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0이 아닌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까? 자, 0이 아닌 점에서는 이 도함수가 다 미분 가능하죠? 그럼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코사인 x분의 1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튀어나가죠. 그럼 다시 써버리면 뭐가 되냐면 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에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찾으라네. 그럼 내가 이 함수를 뭐라고 잡을까? 얘를 좌변으로 넘긴 함수를 gx로 한번 놔볼게. 그럼 sin x분의 1 빼기 x분의 1 코사인 x분의 1 빼기 3 이렇게 두자고. 우리가 아무거나 한번 대입을 해볼 텐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럼 x에다 뭘 대입해보고 싶어? 어떤 특별한 값을 대입하면 이걸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 뭐 대입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대입해보고 싶지 않나요? 자, x에다 뭘 대입해보고 싶어요? 1이요? 그럼 너 sin 1의 값을 알아요? 파이분. 파이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자, x에다 파이분의 1을 집어넣어봐. 그럼 파이분의 1을 집어넣으면 sin 파이죠. 그러면 sin 파이 빼기 파이의 코사인 파이 빼기 3 이렇게 나오는데 sin 파이는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걸 다 했으면 파이 빼기 3이라서 0보다 커요. 그 다음 뭐 집어넣어보고 싶어요? 2파이분의 1을 집어넣어볼까요? 자, 2파이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는 sin 2파이고 얘는 마이너스 2파이의 코사인 2파이고 빼기 3인데 sin 2파이는 0이고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 빼기 3이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저 gx라는 함수는 2파이분의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거랑 이거 범위 내에서 연속이고 맞아? 연속이고 g의 2파이분의 1이랑 g의 파이분의 1을 곱했더니 0보다 작잖아? 즉 이 범위 사이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증명한 거죠. 지혜 이해하나요? 그럼 이제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쁘게 마지막만 쓰면 돼. 자, 왠지 여기가 홀수 그 다음 3파이분의 1, 4파이분의 1을 집어넣어도 똑같겠지.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일반적으로 쓰면 즉 2n 파이분의 1보다 크고 2n-1파이 요 범위 있잖아요. 2n-1파이 맞아요? 요 범위 내에서 gx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내 말 이해하냐? 얘들아? 따라서 요 n은 자연수잖아요. n은 자연수일 때 다 성립하잖아요. 맞아?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수히 많다. 내 말 이해했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의 힌트를 줄게요. 그럼 밑에 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문제를 먼저 이해해볼게요. 자, 59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지광볼이 있어요. 자, A에서 출발해서 옆면을 따라 이렇게 한 바퀴 둘러가는데 요 지금 원뿔대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요 B에 이르는 거리 중에 최단 거리를 생각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O와 A를 이은 선의 중점이 B라고도 나와있죠? 그럼 A, B를 X로 했을 때 이 경로의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X는 2인 상황에서의 그때 경로의 최단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X가 2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좀 볼게요. 가영아? 그럼 얘를 일단 이런 입체가 나오는데 최단거리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죠? 무조건? 전개도를 펼치죠. 얘 반지름이 2x인데 요 중심을 모르니까 세타로 놨고 여기 반지름이 2고 얘는 지름의 길이랑 같으니까 원주의 길이랑 같으니까 4파이고 요 각은 x분의 2파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x가 2라면 요 중심각이 파이인 걸 생각해야 돼. 이해했죠? 그럼 중심각이 파이인 요 옆면을 펼쳐볼 거라고. 옆면을 펼쳐보면 이런 반원이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생기고. 그럼 여기가 지금 O고 여기가 A예요. 그럼 요 점은 OA의 중점이니까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요 전체가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X라고 놨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최단거리는 얘가 제일 가파르게 가서 요 호를 따라 요 가는 상황. 여기를 T,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해했어요? 준범이? 그럼 여기가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얘는 전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4잖아요. 왜냐면 2x였으니까. 여기는 x였죠? 맞아요? 이해하냐? 네. 자, 그러면 요 AT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x가 2니까 요 길이는 4예요. 요 지금 OA 길이는 4가 되고 얘는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수직거리가 되는 AT, 성분 AT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루트 3이 되겠죠? 16에서 4를 빼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그러면 4랑 2니까 요 사이각이 60도잖아요? 요 사이각은 120도가 되죠? 따라서 호 BT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되죠? R 세타가 돼야 되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루트 3 플러스 3분의 4파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60번 문제 보면 이번에는 이 최단 경로 60번 문제는 이 최단 거리를 fx로 나타내라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x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거와 같은 그림의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냐면 안 접하고. 그래서 안 접하고 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고. 네. 그럼 안 접하는 상황이라는 건 x가 얼마일 때일까? 90도예요. 90도? x가 90도? X. 그 x의 범위에 따라 나뉜다고. 6일 때 그렇지, 6일 대로 나뉘어. 오케이? 왜 6일 대로 나니까? 3번에 6이라고 써있었어. 잘 얘기해줘. 얘를 펼치면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그림일 텐데 여기 이렇게 도달을 직접 할 수 있을 때 맞아? 그럴 때랑 아까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어느 점을 거쳐서 여길 따라 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잖아. 네. 여기를 내가 T, B 이렇게 썼어. 그럼 이때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반지름이 얼마냐면 2x죠. 요 각은 얼마였죠? 여기가 지금 4파이죠? X분의 2파이. 그렇죠. x분의 2파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x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럼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네. 자,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 얼마이 되죠? 3분의 3분의 파이 돼요. 맞습니까? 요게 직각이 되는 경우 여기 b라는 점이 접선이 되는 경우 8. 네. 그러니까 x가 6보다 만약에 커지면 6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x가 6보다 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x가 6보다 작을 땐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범위도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x분의 2파이라는 건 중심각이니까 2파이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얘는 1보다 클 때라고도 써줘야 돼요. 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 빨간색의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쓰면 되죠?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값 뭐 이용하면 돼요? 제2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죠. 네. 맞아요? 얘는 4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배 x 곱하기 2x의 코사인 x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좀 정리해보면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의 코사인 x분의 2파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fx 최단 거리는 x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루트에 5 빼기 4 코사인 x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고 나머지를 더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전체 각이 지금 x분의 2파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2x야.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중심각을 몰라.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접하는 상황인가? 그림이 여기 좀 이상한데 얘가 접하는 상황이잖아. 맞아? 얘가 접하는 상황이잖아.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네. 네. 이 좀 붙일거리를 크게 그렸어야 돼. 근데 그냥 해볼게. 그러면 요 사이각이 얼마죠 지금? 요 사이각은 얘가 2x고 x니까 60도. 무조건 60도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3분의 파이고 네. 요만큼의 값은 얼마냐면 x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줘야 되죠. 네. 맞습니까? 그럼 따로따로 더해줘야 돼요. 즉 여기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값이죠. 아까 3분의 파이일 때가 얼마였죠? 안 구했었나요? 3분의 파이가 얼마죠? 3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파이에다가 루트에 5 빼기 3분의 파이 집어넣었어. X는 6 넣는 거 같아요. 아, x는 6 넣어야겠죠? 6 집어넣으면 얼마죠? f6은 여기다 6 곱하기 루트에 여기가 3분의 파이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3이죠. 그럼 6루트 3이에요. 네.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이 6루트 3에다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여기 빨간색 호 bt의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고. 여기 반지름이 x였으니까 x 곱하기 r 세타죠. x분의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좀 더 정리해보면 6루트 3 플러스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오겠죠. 이 두 경우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1번은 뭐냐면 마저 하면 이 fx가 x는 6에서 연속이니 x는 6에서 연속이냐? 자, 얘는 x는 6 집어넣어버리면 6루트 3 나오죠. 자, 6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2파이 부분이 사라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극한값이 같잖아요. 6루트 3으로. 네. 그리고 함수값은 6일 때는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어도 6루트 3 나오니까 x는 6에서 연속인 거 맞는 거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